중산층과 서민을 지킨다는 것인데, 경상도의 서민이든 전라도의 서민이든 충청도, 강원도 전국의 이 서민들이 공정하게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보상을 얻는 제대로 된 세상, 이것을 먼저 만들려면 이 서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인데, 이걸 권력을 쫓아가는 세력과 남는 세력을 쪼개버리면 그 힘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세력을 자꾸 모아가는, 또 세가 모자랄 때는 설득을 해서 세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권력 중심으로 세력을 쪼개가지고 권력 중심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머지는 분열이 된 채로 그냥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라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힘이 딸려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열을 반대하고 통합을 외쳤던 것이지, 그게 그 민주당 그 자체를 그 목표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분열을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 열린우리당을 가지 않았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의원 전 대통령 입장에서 서울할 만도 한데요. 잠깐 이거 제의를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저한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 있는데 뭐 석 달 만인가 환경부 장관을 제의하러, 이제 그 누가 왔었냐면 그저께 여기 김한길 대표 왔다 갔었죠. 잠깐 대구에. 네. 그 김한길 의원이 이제 갑자기 뉴욕을 왔어요. 책에 나온 김 의원님이 김한길 대표님. 예. 그래서 와서 처음에는 환경부 장관을 제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대답을 안 하니까 하루 지나고 난 뒤에 또 보자고 하더니, 그러면 내가 서울에 연락했는데 환경부와 건설부를 합쳐가지고 무슨 환경건설부 이렇게 만들 테니까 그 직제를 개편해서 그 통합된 부서의 자리는 어떻겠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자리가 작다 크다로 내가 거절하고 수용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민주당을 지킨 건, 열린우리당을 안 따라가고 민주당을 지킨 건 국민 분열을 반대한 것인데, 우리가 국민 대통합 얘기해놓고 우리부터 먼저 분열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덜크덕 장관직을 납조차고 그냥 받으면 그 통합을 어떻게 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국민대 통합에 내가 일조를 하는 것이고 그걸 앞장서서 이끌어내는 것이지, 내가 그런 장관직을 제의하면 나중에 그런 통합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고맙죠. 이제 대통령이 그 탄핵까지 거쳤는데도 그 후에 저가 안타깝다고 이제 장관직을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통령님한테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러나 받을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나중에는 또 한 8달이 다시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통일외교안보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럼 들어와서 이 통일부 장관을 해라.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냥 통합의 그 어떤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으로 그냥 있으면서,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부 장관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하는 통일 원칙 이런 걸 좀 확립해 놓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제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청와대 쪽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두 번씩이나 그 장관 제의를 거절하신 거를 들으면서 추미애 의원의 뚝심과 명분의 정치 철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질문 이제 더 하실 거 없으세요? 아니 있죠. 제 목표를 다시 못했는데. 이제 마저 하세요. 네. 두 가지 나왔어요. 우선 그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2월 25일이 취임 1주년 되는 날이니까 그 시점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 1년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사실은 지금 점수를 뭐 매긴다고 하는 건 조금 이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통일 대박 이런 거는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조금 북한이 핵도 이제 자꾸 개발하면서 우리 국민들 감정이 저런 상대하고는 우리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자, 비판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지친 느낌.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다 시원하게 한마디 하니까 통일에 대한 정서상의 공감대가 확 높아진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큰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의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는 것,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는 것, 가슴 뛰게 하는 것, 이건 지도자가 할 일이고 참 좋은 표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아까 저기 오면서 신문을 잠깐 봤더니 경제 전문가들이 대통령 점수를, 경제 점수를 C학점을 주셨어요. C학점을 점수로 환산하면 60점입니까? 70점. 예.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예, 왜냐하면, 저 서민, 아까 돈주머니가 다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 대통합의 약속을 하셨는데, 선거 때만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국민 대통합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정책에 있어서, 그죠? 똑바로 하셔야 되고,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공천제 폐지하면 민주당에서 몸담고 정치를 배웠어도 인물만 똑똑하면 우리 구의 구청장 한번 뽑아주고 싶은데 우리 구의 시의원, 부의원 한번 시켜주고 싶은데 민주당이니까 어렵겠네 하는 사람 꽤 있잖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공천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의 인재가 광주의 구청장이 탄생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대구의 새누리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소속의 출신이 구청장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재고정리 해보잖아요. 아빠가 살던 그 아빠 저 수첩을 꺼내서 한번 보면 뭐 술집에 돈 엄청 갖다 쓰고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한번 검열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사모님 가게부터 막 개돈 아무데나 믿을 수 없는데 주고 했는데 아저씨가 한 번씩 검열을 하면은 이게 번쩍 정신이 차려지듯이 느낌 압니다. 느낌 알죠? 그러니까 그 가계부를 서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각 구청의 살림살이마다 한 번씩 딴 사람 눈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정리가 확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게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때죠. 이럴 때,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오히려 한 번씩 바꿀 수 있게끔 공천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가지고 갈지 마시고, 너무 작은 거 가지고 갈봐요. 그거 국민 상대로 작은 거 가지고 갈지 마시고, 그리고 크게 당신이 던진 약속은, 그래,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공천 한번 해보지 말지 뭐. 하지 말지 뭐. 그래서 알아서 인물을 그 지역에서 마음대로 뽑으세요. 우리 당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그 인재를 아카데미를 통해서든 뭐든 꾸준히 좋은 인재를 연마하고 배출하세요. 선거 때는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하게끔 돌려주세요. 시민의 권리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딱 던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좀 그렇게 좀 크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죠. 박근혜 대통령뿐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실 텐데요. 그런 과들을 다시 대열하지 않기 위해서 추미애 의원님께서 직접 국정 운영을 한번 맡아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에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정치가 끊임없는 도전, 파도처럼 도전하고 바위처럼 깎이면서 헌신하고 지키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저 꿈도 이제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송 기자님께서 성함이 이제 국건, 나라를 세운다신데 제가 하면은 나라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우선 송 기자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제가 얼른 오케이 할게요. 일단 대권 도전 시사라도 해주시면 네, 제가 오케이. 예. 그럼 얼른 시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치고 출렁이는 파도와 바위를 비유해서 정치 철학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추미애 의원님의 물러서지 않는 진심을 주제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객석에 있는 여러분께서 의원님께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여쭙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예, 저기 뒤에 분 계시는데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는 오래 걸리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는 아주 오래된 동지입니다. 네. 구미에서 도호기라고 합니다. 저희 추 의원님보다 기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질문하실 때 계속 왜 진보정당이 민주당에 갔느냐고 계속 말씀하시고 민주당을 진보당으로 보고 계신지 저는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가진 지금 그야말로 진정한 보수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이 대단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좀 닥치지 않은 대권 시사보다는 어려운 대구를 위해서 선거 때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이 들고 싶습니다. 아까 그럼 저한테 말씀. 앞에 거는 민주당을 진보당으로 보고 계시죠. 기자들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뭐 합리적 보수 이런 그 나중에 뭐 박스 쓸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냥 스트레이트 쓸 때는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보수 정당은 아니잖아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걸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 송 기자님은 이제 기자적인 시각에서 이분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빨강이냐 초록이냐, 빨강이냐 파랑이냐처럼 이제 그 구분을 독자 입장에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호기 위원장님은 사실은 그때 고령 성주 위원장님이셨죠? 네. 저하고 사실은 입당 동기이시고 어려운 데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지금은 구미 예술 예향 그 단장님이신가요?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다녔어요. 사실은 민주당을 오래 지켜주신 분이고 또 민주당의 방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저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누구나 이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남한테 구분할 때는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민주당은 초록색이죠, 또 파란색이죠.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성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여전히 기득권 지키고 민주당 내부의 병폐에 대해서는 남의 눈에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뭐 가시 그거 거꾸로 됐나요? 남의 눈에 대들보는 지적하면서 남의 눈에 가시는 지적하면서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성찰적인 면에서 본다면 자기 혁신의 계열은 아주 보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그런 거리가 넓고 천천히 가는 건데 이게 뭐 미덕이 아니에요. 온고지식이 미덕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세상에 자기 결점을 못 보고 방치하고 그래서 화를 키우는 건 결코 그게 보수적인 게 장점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더 그 점에 있어서 솔직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장점인 겁니다. 근데 솔직한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솔직한 것을 가지고 그래 나 솔직하다 왜 이걸로 뻔뻔하면 안 되고 그거를 고치려는 노력이 현실에 부딪혀서 10가지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10가지 못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국민이 신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한두 가지를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인 건데 이 한두 가지도 노력 안 하면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고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해내면 이제 점수를 줄 만한데 아마 민주당도 지금 신용 불량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기 위원장님처럼 지금 이제 조금 민주당을 떠나서 볼 때 저런 지적을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나 이렇게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이렇게 크게 뭐 섣부르게 대권도전 시사하는 것보다는 이 대구에서 뭔가를 보여달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그 송 기자님이 이제 저를 좀 추워주시느라고 이렇게 유도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오셔서 그러면 추미애가 과거의 히스토리는 얘기했는데 그럼 무슨 마음으로 이 히스토리를 얘기하지? 히스토리는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하겠다는 거야 대해서 저도 좀 우리 송 기자님이 저하고 아무래도 제가 아무한테나 맡겼겠어요. 저를 잘 알고 제 이심전심이니까 제가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드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제가 결코 정치를 흐트러 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께 준비 안 된 채로 나 대권 욕심있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이런 책을 통해서 18년간 결코 녹록지 않은 정치를 펼치는 동안 여러분이 보셔서 이만하면 우리가 키워서 좀 크게 써먹고 이걸로 정말 저는 광주 가도 얼만큼 신용을 얻습니다. 그래도 추미애가 하는 말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한번 믿어볼게 하는 그런 애정들을 주고 계셔서 또 대구 출신이 광주에서 인기가 있다는 건 우리 대구의 기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만족을 시켜드리면서 또 여러분 이걸 보셨을 때 그래 이런 진심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시련이 닥쳐도 또 이런 일은 해낼 거예요. 국가라는 건 뭘 항상 위기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언제 김정은이 무슨 사고 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떤 뚝심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 협조를 얻어내고 또 그걸 흔들리지 않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에 경험한 것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을만하다. 여러분이 점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준비됐다고 느끼면 저도 씩씩하게 이제 그때 가서는 잘 준비해서 저도 준비 다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이 그때 박수 쳐주시고 이제 오늘은 그냥 여러분과 이렇게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의 어떤 기여라는 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막 뭔가를 지금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대구에서 새로 시작한다 하는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것은 제2의 김부겸, 제3의 김부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미개척 분야 여성이 38살의 여성이 대구에 출신인데 민주당 가가지고 지역구를 서울을 기반으로 해서 노크를 하는 그 자체가 그때의 하나의 바람몰이였고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를 통해 저의 정치를 통해서 서울에서 이제 한번 실패를 하고 이제 쭉 사선을 했습니다. 그 정치 역량 가지고 좀 더 크게 대구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라라고 힘을 주십시오. 근데 그걸 제가 방향을 바꿔서 그냥 여기 와서 이제 또 뭘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의 역할을 제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때 불러주시면 제가 또 견마지로를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서울에서의 그런 힘과 발판으로 좀 더 크게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좀 국제 무대에서도 움직여보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써먹어보라 라는 쪽으로 그냥 이곳 대구에서 지역구로 옮겨가지고 그냥 민주당의 대구의 가능성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냥 당을 떠나서라도 어떤 국가와 민족의 어떤 기둥으로서도 제목으로서도 한번 키워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또 다른 분 누구 객석에 계신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아도 참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네,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유람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경남 합천이 고향이고요. 제 소개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를 40년 동안 열심히 다녔던 축구 묘기 선수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월드컵은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여러 도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여수, 특히 사천, 합천, 경남은행 그다음에 월드컵 홍보위원 직함이 참 복잡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대구 청구고등학교 축구 선수로 졸업을 하고 박주영이 잘 아실 거예요. 위에 선배입니다. 축구 선수는 10년째 이제 초등학교 교사님이고 있는데
제가 추미애 의원님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느 날 그 출판 기념회 갔다가 책을 이틀 동안 다 읽었습니다. 감명을 받았고요. 변호인 보셨죠? 변호인 영화 보시고도 제가 울분을 삼키면서 우리 의원님과 연관된 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참 이런 분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저는 국가 유공자입니다. 개뿔 대한민국의 유공자 인정해 줍니까? 지금 뭐 진보다 보수도 안 하고 뭐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느낌은 있을 거예요. 저는 한쪽 신장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지금도 축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일함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게 되느냐, 좀 잘해 주십시오. 정말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미애 의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의원님 출판 기념회 자선회를 읽었거든요. 고난이 나를 달린 시기고 희망이 나를 움직인다. 저도 지금 65세로서 대한민국을 부자 만들겠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합천 촌놈이 그 축구 묘기 선수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제 동정심이 아니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추미애 의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물론 제가 한 국민으로서요, 제가 열심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저도 뒤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정말 잘해주십시오라는 짧은 말 속에 저분의 진심이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죠. 이렇게 그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데, 아마 우리 지금 말씀 주신 선생님께서 어떤 개개의 정치인하고 어떤 사적인 인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기보다 어떤 하나의 바람 같은 거죠. 흔히들 꿈을 꾼다 그러면 포함되다, 또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그러면 욕심이 지나치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좀 더 세상을 많이 산 지혜로운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꿈이 없는 삶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방향을 잃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계속 꾸고 있다는 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그 방향으로, 꿈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꿈을 빗바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그 꿈을 늘 품고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저를 광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꿈을 가꾸고 지키는 자리, 꿈꾸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여러분과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추미애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요. 저는 오늘 정계 입문 후에 한결같은 기상과 신념으로 묵묵하게 걸어온 추미애 의원님의 선비의 절개를 보듬고 있는 그런 소나무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는데요. 한 번 뿌리 내린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는 진심, 이 책 제목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추미애 의원님께서 저서 제목으로 물러서지 않는 진심, 이 제목을 왜 택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또 그 진심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오셨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추미애 의원이 어려운 길 가시는데 우리 여러분께서 많은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끝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향 대구에서 사실은 이렇게 제 속에 담아둔 얘기 가지고 짧게나마 우리 두 분 사회자와 함께 대강이 책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딱 몇 분밖에 질문을 소화해내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이 지금의 정치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런데 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다. 라는 그런 회의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에 박수 쳐줄 수도 없지만 또 막연한 구호를 믿고 또 따라 나서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신용하기 어려운 이 신용 불량 상태에서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소통하겠다고 하니까 저 말을 믿어도 돼? 이런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대로 또 앞으로도 어떤 험난한 일이 있을지 모르죠. 또 어떤 시련으로 저를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담금질된 그런 정치 세월처럼 또 앞으로도 그런 도전에 회피하지 않고 그 시련 속에서도 어떤 뭔가의 가치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가면서 우리 정치의 어떤 신용 불량 상태를 좀 헤쳐나가면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심전심으로 제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고향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이곳 대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빛 초롱초롱 하신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향 선생님들, 우리 언니들, 오빠들, 또 제 친구들, 또 제 단짝까지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셔서 이제 우리 마지막 행사 사인회 기념 촬영 준비를 하고요. 원님 잠깐 내려가시고요. 네. 오늘 정말 멋진 이 토크쇼 진행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안주시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최혜찬 아나운서님, 홍익정까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 가보년 청마의 해라 그러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아까 원님 말씀처럼 호남을 품고 호남을 안고 북한을 품어서 대륙으로 나아가는 큰 길을 시작하는 오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의원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기념 촬영도 하고 기념 촬영 끝나면은 책 사인도 직접 하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준비된 행사 마무리까지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